저는 김선아입니다. 48살. 이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가락시장에 가서 꽃을 떼오고 하루 종일 꽃잎 사이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미가지를 다듬고 있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키가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선아 이모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이모라니. 제가 누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 이민재예요. 지훈이 대학 동기입니다. 지훈이가 꽃집 하신다고 해서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꽃장식 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모라고 부른 거구나. 제 아들 지훈이는 올해 26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죠. 자취방에서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르곤 합니다. 아, 지훈이 친구시구나. 결혼 축하드려요. 언제쯤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웨딩홀이 강남인데 신부가 화이트와 핑크톤을 좋아해서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꽃 종류부터 배치까지. 민재는 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 설명을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이모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사고 싶은데요. 앞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올게요. 뭐 드실래요? 결국 저는 아메리카노를 부탁했고 민재는 금방 돌아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 괜찮대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바쁘다는 말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요. 젊은 남자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이모 자랑 많이 해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사신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다니. 그것도 자랑스럽다고.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사는 거지. 제가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이모는 꽃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걸요? 꽃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성을 주면 피어나고 방치하면 시들죠. 사람보다 솔직해요. 제 말에 민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모 말씀 듣고 보니 꽃이 새롭게 보이네요. 저도 집에 화분 하나 키워볼까요? 좋지. 젊은 남자가 식물 키우면 마음이 차분해져. 추천해줄까? 우리는 그렇게 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민재가 돌아간 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대화를 나눈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집에 들렀습니다. 결혼준비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상담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모, 오늘 날씨 좋죠? 민재야, 점심은 먹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항상 혼자 계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롭긴 하지. 근데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니?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왜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모는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민재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름답다니. 이 주름진 얼굴을.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모는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꽃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 주름, 입가 주름, 처진 턱선. 예쁘다고? 천만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모,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단순한 메시지 한 줄에 하루가 좋아졌습니다. 꽃집 문을 열 때도 혹시 민재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재는 밥 먹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밤이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뭔가? 이건 아니잖아. 그는 제 아들 친구예요. 게다가 곧 결혼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48살 먹은 여자가 27살 남자에게 설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민재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민재가 안 보이면 하루가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를 두자. 너무 친하게 굴지 말자. 그런데 다음날 민재를 보면 또 무너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꽃집에 왔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모, 저 좀 피해도 될까요? 우산도 없고 너무 세게 와서요. 그럼 들어와. 커피 줄까?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아주 오래. 이모, 저 사실 고민이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결혼이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신부분이 안 좋아? 아니요. 신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무슨 딴 생각?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모는 이 나이 차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저희요. 이모랑 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민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착각이야. 너는 지금 결혼 앞두고 불안한 거야. 누구나 그래. 그게 이모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아니에요.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모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이모 목소리, 이모 웃는 모습, 이모가 꽃 다듬는 모습. 전부 다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아들 뻘되는 사람한테 그런 감정 느낄 수 없어. 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엄청 중요해. 너는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산 사람이고 너한텐 찬란한 미래가 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그런 건 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민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민재야, 집에 가. 제가 말했습니다. 비도 그쳤어.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오지 마. 결혼식 꽃은 내가 제대로 준비할 테니까 당일에만 와. 이모. 부탁이야.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이모도 저한테 감정 있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민재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건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되어선 안 될 감정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민재에게서 온 모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사진도 지웠습니다.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아파도 이게 맞는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면 덜 생각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아들 지훈이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잘 지내?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민재 알지? 내 친구. 그 이름에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응, 알지. 결혼한다던데? 그게.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취소됐대. 민재가 신부한테 솔직하게 말했나 봐.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대? 자세한 얘긴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신부도 화나긴 했는데 결혼 전에 말해준 게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원만하게 정리됐대.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이상한 게 민재가 요즘 계속 여기 오고 싶다는 말 하더라. 엄마 꽃집.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꽃이 좋나 보지 뭐.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참, 민재가 다음 주에 외국으로 나간대.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맡게 됐나 봐. 한 2년 정도 있을 거래. 그동안 엄마 꽃집 도와준 거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2년. 민재가 떠난다니. 지훈이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게 나을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단했던 민재의 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민재야, 지훈이한테 들었어. 외국 간다며? 몸 조심하고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 그리고 미안해. 이모가 더 용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화가 났거나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를 밀어냈으니까요. 출국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밤 꽃집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을 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 그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내일 비행기 타야 하잖아. 그래서 왔어요. 안 보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우리는 꽃집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저 진심이었어요. 나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이모가 좋아요. 정말로요. 민재야. 알아요. 이모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이해해요. 근데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진심으로.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다는 게 이 이모한텐 큰 선물이야. 하지만 민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맞아. 너는 이제 시작이고 나는 이미 많이 왔어. 너한테 필요한 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이모의 생각이잖아요. 맞아. 내 생각이야. 그리고 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 민재는 한참을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근데 이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행복하세요.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모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 만날 거야. 민재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이모 안녕히 계세요. 2년 뒤에 돌아오면 또 올게요. 응, 잘 다녀와. 민재가 꽃집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라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보낼 편지는 아니었어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민재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잊어버렸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모는 알아. 진짜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을 만나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너의 결혼식에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이모로 남고 싶어. 잘 지내. 항상 응원할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이 아픔조차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가락시장에 가서 꽃을 떼우고 하루 종일 꽃 사이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도 주름이 덜 신경 쓰였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니까. 제 삶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꽃집 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재였어요. 소포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기 적응하느라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화분은 제가 여기서 처음 산 거예요. 이모가 말씀하셨잖아요. 식물 키우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모한테도 하나 보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름이 평화의 백합이래요. 꽃말은 순수한 마음이고요. 이모, 저 이제 괜찮아요. 여전히 이모 생각은 나지만 이모가 해준 말 자꾸 떠올려요. 진짜 어른의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고. 저도 이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년 뒤에 돌아가면 꼭 들를게요. 그때는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이모. 마이너스 민재 올린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민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화분을 카운터 옆에 놓았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며 키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민재 생각이 났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민재에게서 간간히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상적인 안부였죠. 이모,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이모, 여기서 한국 식당 찾았어요. 김치찌개 먹었더니 고향 생각나네요. 저도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여기도 날씨 좋아. 꽃들이 잘 자라고 있어. 김치찌개 맛있었겠다. 건강 잘 챙겨.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그저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들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예쁘고 밝은 여자였어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생각하고 있어, 엄마. 내년쯤에. 지훈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니. 그래, 축하해. 엄마가 꽃은 제대로 준비해 줄게. 지훈의 여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꽃집 정말 예쁘네요. 저도 꽃 좋아해요.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과 여자친구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새 50살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주는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젊어 보여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으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지훈에게서 들었습니다. 엄마, 민재 다음 주에 돌아온대. 얘가 꽃집에 들른다던데 괜찮지? 당연하지. 반갑게 맞아줘야지.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민재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으니까요. 민재가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그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 성숙해진 얼굴, 더 단단해진 눈빛. 이모, 오랜만이에요. 민재야. 잘 다녀왔어?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꽃집 그대로네요. 여전히 예쁘고. 응, 뭐 바뀐 게 없지. 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요?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외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고 저는 꽃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이모, 저 사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잠깐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잘됐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한국계 미국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많이 웃게 돼요. 민재의 얼굴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행이다. 오래오래 잘 지내. 고맙습니다, 이모. 사실 이모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요했어요. 이모가 괜찮다고 해주시면 저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가 괜찮긴. 당연히 괜찮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괜찮아. 진짜로. 2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때 내가 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 민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있었어요. 민재가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2년 전 제가 썼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썼던 보내지 않은 편지. 저는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봤죠. 민재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잊어버렸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모는 알아. 진짜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용감했구나. 아팠지만 옳은 선택을 했구나.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선아야, 잘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혼 후 혼자가 된 것도, 꽃집을 시작한 것도, 민재를 만나고 보낸 것도 전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는 거야. 사랑해, 나 자신.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저는 아름다운 꽃으로 결혼식을 장식했습니다. 지훈과 며느리는 가끔 꽃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저는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도 가끔 들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오기도 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내년에 결혼해요. 이모가 꽃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 줄게. 민재의 결혼식 날 저는 꽃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핑크 작약 그리고 녹색 유칼립투스. 식장은 화사하고 아름다웠어요. 민재와 신부가 입장할 때 저는 객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년 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제 욕심을 채웠다면 민재는 지금 저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평온하지 못했겠죠. 식이 끝나고 민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꽃이 너무 예뻤어요. 축하해, 민재야. 정말 잘 어울리더라.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모가 가르쳐 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것.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민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넌 잘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 민재가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 젊었을 때는 사랑이 소유하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거라는 것을요. 상대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대지 않게 되었고 제 삶을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가 보내준 평화의 백합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화분은 이제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꽃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너 덕분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보낼 편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편지였습니다. 민재에게.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야. 48에 처음 느낀 설렘, 그 설렘은 나를 변화시켰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어. 고마워, 민재야.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나에겐 선물이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나 자신과 화해했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게 네가 준 가장 큰 선물이야. 행복해라, 민재야. 그리고 나도 행복할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담아. 선아 이모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훗날 제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이 편지를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또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저를 기억하며요. 시간이 흘러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훈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민재는 가끔 가족과 함께 꽃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아기도 생겼더군요. 이모, 우리 아기 어때요? 이모 닮았죠? 민재가 농담을 했습니다. 뭘 닮아? 내 신부 닮았지.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즐기는 관계. 그게 우리였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사장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상담이세요?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아서요. 10살 차이 나요. 제가 계속 고백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여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망설인다면 그 망설임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요.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하는 게 사랑이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당당하게 사는 거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2년 전, 5년 전에 썼던 편지들.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그때의 저는 참 많이 아파했구나.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새 종이를 꺼내 또 편지를 썼습니다. 50살의 나에게. 넌 지금 행복해? 나는 행복해. 정말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내 꽃들이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주가 있고,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어. 48에 느꼈던 그 설렘 지금 생각해도 소중해. 그 설렘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거든. 민재를 보낸 건 맞는 선택이었어. 그 덕분에 민재는 지금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는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 자신. 사랑해.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48배도 설렐 수 있고 50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른의 사랑은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위해 물러설 줄 알고 자신을 위해 일어설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민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사랑. 제 삶에 대한 사랑.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꽃에 물을 줄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손주를 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꽃들이 저를 기다리고 손님들이 저를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처럼 내일도 성실하게 살 겁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나이 들어가지만 당당하게.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그리고 고마워, 나 자신아.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김선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0살, 55살, 60살. 나이가 들어도 그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사랑도 계속되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이.